자,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아파트가 광양이죠. 광양시의 31평 아파트예요.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이 동네의 아파트 가격은 뭐 대충 다 이래요. 자, 보시면 가격이 31평이 이게 2022년도 2월 5일에 찍은 건데 뭐 최근 가격도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떨어졌겠죠. 자, 1억 800이에요. 한참 연끌할 때 산 가격이 1억 800이에요. 자, 왜 이걸 찍었냐면 자, 이분이 1억 800에 어떤 분한테 샀겠죠? 직거래로 샀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신 가격이 1,880만 원이야. 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취득세, 뭐 부동산 복비 내면은 남는 게 없죠. 10년을 들고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왜 예를 들었냐면, 자,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 자, 이게 사이클인데, 전세와 매매를 보시죠. 뭐 이건 뭐 거의 뭐 전세가 더 비싸네요. 104%. 그죠? 갭도 없어요. 자,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보시죠. 2016년도에 8,600에 샀는데 2023년도에 9천만 원에 팔아서 손해 본 거죠. 그죠? 손해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 본 거야.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광양시 아파트에 2021년도 뭐 2020년 뭐 한 2, 3년 최근 2, 3년 어마어마한 갭 투자들이 들어갔어. 어마어마한 갭 투자들이. 자, 이거 뭐 거의 갭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들어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했지만은 벌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얘기는 좀 그렇고, 순간적으로 또 가격이 급등할 때 법인들, 세력들이 들어가서 치고 나온 건 있겠죠. 자, 그런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주 물량떼기로 해서 뭐 몇백 먹고 나오는 거, 그런 투기가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갭 투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뭐 84가 31평이 이거 얼마야 이거 25평이 뭐 7,500 얼마나 싸요. 근데 안 오른다는 거야. 안 오른다. 지방 아파트는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자, 이런 왜 안 오르겠어요? 수요가 없는 거야. 사야 될 수요가 없죠. 그죠? 자산 가치가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되고 물건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25평 뭐 17,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여기 직장 때문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잖아. 광양에 오래 사실 분들이 아니잖아. 자, 지방은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먼저 제가 서론에서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나온 기사예요. 전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는 거야. 중개업자는 불구속했고 임대사업자는 2명을 구속했다라는 거야. 일종의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 A씨는 아까 그 말한 그 광양시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광양시 아파트가 다 그래요.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샀다라는 거야. 사서 73채를 사가지고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 10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는 혐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거야. 3억 원을 떼어먹은 거야. 어떤 이유로 떼어먹었는지 모르죠. 뭐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떼어먹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어쨌든 반환금 보증을 안 해주니까 검찰에 신고했겠죠. 그래서 2명을 구속했다라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했던 지난 2018년 아파트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지인 또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빌린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103억 원까지 세를 부풀린 거야. 그거 뭐냐면 이제 매매가가 7천인데 전세를 7,500에 넣는 거야. 그럼 500이 남잖아요. 매매가가 1억인데 1억 1,000에 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수십 채, 수백 채를 하는 거야. 지금 드러난 게 173채라니까. 근데 그마저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떼먹은 건 아니고 이제 풀핏 투자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매매 가격보다 더 받은 금액을 떼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곡동의 전세 자격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수법을 사용했냐면
산업단지 등이 많은 이런 전남 동부권 이런 데는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임대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광양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광양만 그랬겠냐 이거야. 광양만. 다른 데서도 그랬겠죠. 뭐 다른 데서도 그랬겠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광양에 있는 그 뭐랄까 전세 시장은 초토화되는 거겠죠. 그 광양에 많은 갭 투자들이 들어갔거든. 갭이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먹는 줄 아는 거야. 사실 오르질 않는데 잠깐 전세 가격이 오를 때만 오르고 제자리 오는 게 지방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그 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수백 채씩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시장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 서울의 화곡동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갭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다 역전세 걸린 거야. 지금 이게 광양만 그렇겠냐고. 포항도 그럴 것이고, 뭐 지방의 중소도시, 이 산업도시들은 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은 좀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이 갭 투자한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야. 역전세 걸리는 거야.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가 나면서 서울에 있는 빌라들이 전세가 안 나간대잖아. 빌라 전세는 쳐다도 안 본대잖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사건을 보고서 누가 빌라 전세를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런 지방의 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의 이 전세 가격이 센데 이런 아파트에서 손님이 전세 매수세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갭 투자한 사람들이 커다란 큰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배우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배우잖아.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강사들이 어떤 환상을 줬냐면 유튜브나 뭐 어떤 글에서 수십억을 벌었다. 심지어는 뭐 100억을 벌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가치를 브랜딩한 거죠. 유튜브에서. 자, 그런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억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고수들도 잘 알아. 저는 잘 알아요. 소위 그 부동산 세계에서 정말 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알아.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쉽게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집을 몇 채 사면은 어떻게 돼요? 중과세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중과세를 또 가산을 했잖아. 20% 이상 가산해서 도저히 팔 수가 없었잖아. 가격이 고점일 때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투자까지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집을 다 못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주식이 아니라고. 주식은 내가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 레버리지를 좀 써서 한 30% 레버리지, 30% 또는 50% 레버리지를 써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사는 건데 이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20개만 사도 100억이 넘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이 100억이 있어서 그걸 사는 거 아니잖아. 갭 투자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항상 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야. 시장이 꺾어지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리고 역전세에 걸리면 또 한 방에 가는 거야. 자, 운 좋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체계적으로 많이 벌기가 어려워. 가끔 그냥 어떤 그 운이 좋아서 급등장 시작 아주 급등하는 시기에 저가에 많이 사서 그것을 뭐 명의 분산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잘 이렇게 절세를 해가면서 팔아가지고 몇십억 버는 사람은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억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 제가 보기엔 그건 말도 안 되는 구라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환상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갭 투자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이상은 거의 지금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한 10%는 돈을 많이 좀 벌었을 가능성이 있고 10%는 뭐 그럭저럭 벌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서 많은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부풀린 거야. 예, 그걸 아셔야 돼. 이 부자가 제 주변에 아무리 봐도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돈 몇십억을 버는 사람은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 뭐 고수들, 아주 고수들은 있어요. 근데 그 고수들 빼고는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짜 부자들은 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부동산에 여유 있게 투자해서 여유 있게 길게 가서 더 부자가 된 것뿐이야. 거기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나온 거지. 부동산 투기로 이런 지방에 뭐 갭 투자, 모피, 풀피 투자해서 뭐 수십억을 버는 사례는 거의 못 봤다. 특히 지방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거의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